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와 같은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변제 계획안을 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 양육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그 양육비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는데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 채권인지 아니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양육비 채권인지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해결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과거에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급된 과거의 양육비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되어서 양육권자에게 매월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배당을 해줍니다. 다만 과거에 밀린 양육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해서 매월 채권의 비율에 맞게 배당해 줄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이 종료되고 면책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남은 양육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갚지 못한 나머지 양육비는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별도로 지급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양육권자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통해서 600만 원만 지급받게 되었다면 이제 400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4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 결정 이후에도 양육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에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 채권인데요.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양육비를 월 평균 생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외에서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줘 왔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생계비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양육비를 월 6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그런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105만 원의 생계비에 6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더하면 합계금 165만 원의 생계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 300만 원에서 이 165만 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135만 원을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의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법원에서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면서 예외적으로 양육비를 회생위원이 직접 받아서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수적인 비용이나 또는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해서 인정된 채권인데요. 이렇게 재단 채권으로 인정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채권이나 자녀의 양육비 채권이 바로 이 재단 채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예시로 든 채무자는 105만 원의 생계비만 공제받고 이 300만 원에서 105만 원을 뺀 195만 원 전체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 이 195만 원에서 양육비 60만 원을 따로 빼서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채무자가 추가 생계비를 공제받은 후에 이를 빼돌리고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육비 채권을 재단 채권으로 따로 분류해서 회생위원이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양육권자를 보다 철저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양육권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무작정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지나치게 만약에 높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에는 이 양육비 기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양육비가 이 기준 금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한데 자녀의 양육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조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양육비라는 것이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요. 200만 원을 버는데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거죠. 자, 이렇게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가정법원의 감액심판 청구를 통해서 양육비를 적정하게 조율하라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